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K리츠 시장은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20개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0.54%를 기록했습니다. 전주 같은 경우는 각종 호재가 많아서 이제 0.93% 올랐는데 전주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여전히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실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0.94%를 기록하면서 잠시 숨고르기를 했는데요. 이와 달리 리츠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늦춰지고 있지만 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가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이 외에는 현재 특별한 거시 이슈는 이제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글로벌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는 신한 알파 리츠라든지 이 같은 개별 리츠들의 호재가 있고 또 그간 이제 K 리츠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씩 주가가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리츠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 지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시장에서 주목했던 이제 그 거시 경제 이슈는 미국의 1월 근원 PC 물가 지표였고요. 이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물가 흐름을 파악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근원 PC 지표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지난 2월 29일에 현지 시간으로 2월 29일에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작년 12월에 2.9%에 비해서는 소폭 하락한 수치고 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비교해보면 2021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전월 대비로 보면 0.4% 올라서 전달에 0.1%에 비해서 크게 올랐는데요. 1년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지만 역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결과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동요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이제 시장도 안도하는 모양새고 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이제 있었던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살펴보면 미셀 보먼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플로리다주 은행협회에서 가진 오찬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계속 나온다면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이지만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또 지정학적 갈등이나 금융여건 완화 그리고 탄탄한 노동시장 등과 같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연준 인사의 발언을 고려하면 앞으로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이제 인하되기보다는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는 이제 3월과 5월 FOMC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고 있고 6월 FOMC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60%가 넘는다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리츠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도 사실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리츠는 신한 알파 리츠입니다. 신한 알파 리츠 같은 경우에는 FTSE EPR의 나리츠 디벨롭드 아시아 지수라는 글로벌 지수 편입을 앞두고 있죠. 실질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는데요. 3월 정기 변경해서 이렇게 편입될 예정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4.67% 올라서 이제 2주 연속으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편입을 앞두고 지난 2월 29일에만 하루에만 이제 4.22%로 올랐는데요. 주가 또 이제 이렇게 2주 연속 4%대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 이러면서 주가가 단숨에 7,000원을 돌파해서 작년 2월 6일 이후로 약 1년 만에 처음으로 7,000원을 넘었습니다. 가장 이제 한때 8,000원까지 갔던 리츠인데 어쨌든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이고요. 다만 이제 또 한편 이렇게 주가가 가파르게 또 단기간 오르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제 오는 3월 28일이 이제 신한 알파 리츠의 배당락입니다. 배당락일이 있다 보니까 이 배당락일 이후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지난 알파 리츠를 제외하고는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3%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ESR 캔들 스퀘어 리츠, 이스 레지던스 리츠, JR 글로벌 리츠가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제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좀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사실 ESR 캔들 스퀘어 리츠는 이제 최근 주가가 많이 내려왔지만 이 물류센터 관련해서는 이제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또 IR이라든지 이런 주주 간의 소통 측면에서 최근에 아주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상장 리츠 최초로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섹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그런 이제 주주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리츠인데요.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 물류센터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이 외국인 투자자의 어떤 매도세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최근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고, 특히 이제 지난 2월 29일 하루 동안에만 2.71%나 올랐는데요. 이날 이제 주로 이제 매매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보면 이제 장기간 매도세를 이어오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이제 큰 규모로 매수를 했고, 오랜만에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반면에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 1.73% 내렸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내린 리츠이고, 이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이후에 리파이낸싱 이슈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실 이런 리파이낸싱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이제 장기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도 많이 나오는 리츠인데요. 이 같은 이제 지적 때문인지, 어떤 시장의 어떤 비판적인 시각 때문인지, 작년 말에 이제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이제 CEO로 영입해서 이제 분위기 쇄신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이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뭐 롯데리츠가 이제 물론 이제 안 됐지만 그 역삼역에 위치한 아크플레이스 오피스 이제 우선주 투자를 검토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지만, 어쨌든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도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롯데 그룹이 갖고 있는 리테일에 좀 특화된 리츠인데, 물론 이제 제3자 자산을 편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오피스 우선주는 갑자기 투자한다는 건 좀 결이 많이 다르죠. 네, 뭐 ESR 캔들 스퀘어 리츠가 갑자기 이제 물류가 아닌 오피스에 투자한다, 뭐 그런 어떤 느낌인데, 상당히 이제 투자자들을 좀 당황스럽게 하는 소식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2018년 이후에 상장된 리츠 중에서 유일하게 주가가 3,000원대를 밑돌고 있는 리츠가 이제 현재는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인데, 이 마스턴 프리미어 리츠도 이제 한 주간 1.21% 하락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리츠입니다. 네.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삼성 STS 타워를 매각을 하면서 이제 특별 배당을 2월 29일에 400원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해수한 원금, 투자 원금 1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 150억 원을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근데 이제 이 150억 원 재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뭐 재투자를 하는 것보다 유상 감자를 통해서 이제 주주들은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이제 지난 2월 26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뭐 그 150억 원 재투자 계획과 그리고 향후 운용 계획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리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주주들 간에 이제 이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NH 프라임 리츠는 재투자를 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담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이제 NH 프라임 리츠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리츠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 삼성 STS 타워 투자 원금 150억 원을 유상 감자라는 주주분들의 의견이 있었으며, 원금 재투자와 유상 감자 중에서 어떤 방향이 주주분들의 이익에 최선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유상 감자는 단기적으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관리 종목 지정 가능성이 있고 유동성 부족 심화로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배당 수익률이 상승해서 우선주 투자하기에 사이클상 오히려 좋은 시기로 판단되는 현재는 원금을 재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이제 NH 프라임 리츠의 정체성에 걸맞고 높은 수익을 실현해 줄 수 있는 자산을 재투자하기 위해 검토 중이고, 3월 내로 내부 이사의 재투자를 통해서
투자 자산을 결정하고 투자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발표한 설명 자료에는 구체적인 이제 재투자 자산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뭐 사실 이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강남 역삼역에 위치한 오피스 아크플레이스고요. 현재 이제 코란코 자산 신탁이 이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 블랙스톤이 이제 투자한 오피스, 블랙스톤이 한국에 유일하게 들고 있는 오피스인데, 이 오피스를 이제 코란코 자산 신탁이 매입하려고 하고 있고, 보통주와 우선주 구조로 이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이 NH 프라임 리츠는 우선주에 투자할 계획이죠. 뭐 보면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이제 뭐 작년 초부터 이제 그 재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런 이제 입지라든지 건물 임차인 그리고 상품 특성을 어떤 이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발굴 작업을 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5개 자산을 선정했는데 이제 그 중에서 A 자산을 1순위 검토 중이다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그 검토한 자산들 중에는 마제스타 시티 타워 1도 있고요. 이 NH 프라임 리츠는 투자를 안 했지만 코란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와 이제 메리에스 맵스 리츠가 투자한 자산이죠. 그 자산도 있고, 그 외 여러 자산을 검토했는데 결과적으로 A 자산을 선정했고, 그 A 자산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크 플레이스입니다. 네.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뭐 상당히 이제 좋은 오피스긴 한데 뭐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아크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주 투자자 기준으로 이제 COC 배당 수익률 같은 게 6.8% 정도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는 자산이고요. 애초에 이제 6.5% 수준이었는데 다소 좀 높아졌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네, 일단 뭐 아마 조만간 구체적인 어떤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울러 이제 향후의 어떤 자산 운용 계획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는데요. 이 현재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이제 작년에 삼성 SDS 타워를 매각을 하면서 3개 자산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스퀘어와 강남 N타워, 그리고 더 에셋, 예전에 삼성 서초 사옥에 이제 삼성물산이 이제 가지고 있던 사옥이죠. 이 사옥인데 이 3개 자산의 어떤 만기가 2025년 8월에서 이제 2026년 2월 사이에 이제 도래할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2025년 하반기부터는 매각이 가시화되면 향후 이제 방향성을 재설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이제 밝혔고요. 투자자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제 NH 프라임 리츠 역시 지금의 전략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방정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현재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뭐 한번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얘기를 밝힌 거죠. 이에 따라서 이제 NH 프라임 리츠는 향후에 자산 매각이라든지 매각 상황 및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확충을 위한 인수 합병 M&A라든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유상 감자 또는 자사주 매입을 비롯해서 다양한 방안을 사전 검토할 예정이고, 이와 관련해서 주주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는데요. 실제 이제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는 현재 리츠 시장에서 피인수 대상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리츠이기도 합니다. 뭐 이제 한국 리츠 시장도 이제 2018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상장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 많은 리츠들이 생기고, 또 각 리츠별로 이 향후 성장 전략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까 M&A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NH 프라임 리츠는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그런 리츠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으로 K 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